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비 불균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성비 불균형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는데 네티즌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비 불균형설은 여자들의 몸값 부풀리기 가스라이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주장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좀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게 팩트라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성비 불균형설은 두 가지 이유로 틀렸습니다. 첫째, 90년대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성이 더 많이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남성의 더 높은 해외 이주율, 요절, 여성의 수도권 몰림 등으로 인해 결혼 정년기의 남녀 성비는 오히려 여자가 더 높습니다. 둘째, 성비가 작동하려면 우선 혼인율이 엄청나게 높아야 하는데 남은 소수의 의자를 두고 남자들이 경쟁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93년생 남성의 96%, 여성의 91%가 미혼인 상황에서 성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성비 불균형설은 여자들의 몸값 부풀리기 가스라이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과거에 있던 글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어떤 한 분께서 통계청에다가 질의한 내용인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할게요. 남녀 인구 통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청이 질의한 건데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출생부터 20 초반까지는 엄청난 남초 현상을 보이다가 20대 초반까지는 남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0대 중반부터는 거의 성비가 1대1로 맞춰지는데요. 단순히 통계 오류라고 보기에는 모든 통계 조사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통계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에서 29 구간의 성비가 줄어든 원인을 살펴보면 해외 유학, 직장 업무 때문에 해외 파견간 인구가 많아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티즌의 주장이 뭐냐고 하면 30년간 결혼 정년기 남자를 추적한 결과 약 10%의 남성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 그리고 초식 남자가 증가세를 생각하면 오히려 여자들이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걱정할 처지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뉴스 같은 것도 한번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네티즌 분들이 올리신 거는 2014년도인데 제가 좀 내용을 찾다 보니까 2018년도 동아일보 자료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4년도 기사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씨가 마른 싱글 남자들 어디 있나 봤더니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제목이 이렇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슈팀의 김유진 기자, 뭐 골드미스에 비해 자, 평균 초월 연령 여성 100명당 남성은 서울 같은 경우는 94.5, 거제도는 241.6.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요초였다는 거죠. 이게 100이 넘어야 남초니까 94.5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청 자료를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초혼 연령인 29세 이상인 미혼 여성은 41만 명 정도 달하는 반면 평균 초혼 연령 32세 이상인 미혼 남성은 39만 명에 그쳤다. 그럼 여기서 보통 발생하는 게 2만 3천 명 정도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서울의 혼인 정년기 미혼 남성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이 94.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초죠, 요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졸 이상의 여성이 주로 대졸 이상의 남성을 배우자로 원한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현상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지역 미혼 남녀 성비 불균형은 더욱더 심해진다. 왜냐하면 서울에 사는 대졸 이상 미혼 여성의 수는 대졸 이상 미혼 남성에 비해서 7만 8,918명, 36.8%가 더 많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더 성비에서도 이랬는데
학력으로 볼 때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학력 밑은 남자들을 아예 제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남자를 구하기 힘들다. 씨가 마른 싱글 남자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년 전 기사인데 여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역전된 성비. 그 많던 남자들 어디 갔을까? 박세준 기자입니다. 2000이 아니고 2030 세대의 출생 때 남녀 성비는 토탈로 했을 때 5년 전 기준입니다. 111대 100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100에 남자 111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111이 105로 낮아진 거예요. 6이 사라진 겁니다. 6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남자들의 사망률, 아무래도 좀 사고가 많이 쳐 남자가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군대에서도 안 좋은 일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자살률이 여성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해외 이주를 많이 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원래 통상적인 출생 성비는 105대 100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다른 나라도 거의 다 이 정도 나와요. 하지만 82년도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출생 성비가 110대 100 정도를 웃돌았다. 이 시기가 남초 현상이 두드러졌던 시기이다. 왜? 그때 당시 잘못된 그 산하 정책 한 명만 낳자는 그것 때문에 남자만 낳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어서 성비 불균형이 발생했죠. 그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그때 이제 82년도부터 그 정책을 펼쳤고 이 영향이 1990년도 중반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최근 통계에서 이상한 점이 감지됩니다. 85년생의 성비가 105, 88년생의 성비가 107 각각 낮아진 겁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많았는데 그러니까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남성의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이제 이유가 쭉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자살률이 2.4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에도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자살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들이 해외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실 해외 취업에 더 적극적인 거는 여성이다. 국가나 민간에서 해외 취업을 알선에 성공한 사례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이거는 물론 제가 볼 때는 호주 같은 데 가서 월 가신 게 많아서 돈 벌려고 많이 가신 거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이 가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갔잖아요. 지금도 뭐 적지 않게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해외 취업은 여성이 더 많이 해. 그런데 여기 내용 보시면 하지만 1년 넘게 해외로 거주지를 옮겨 거주하는 장기 국제 이동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이 더 많이 가긴 가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1년 내에 많이 돌아오시나 보네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고. 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해외 장기 국제 이동자 중 20에서 29세 남성이 3만 3,600명으로 여성 2만 8,000명보다 5,000명 가량이 많다. 그런데 이거를 나이를 더 넓혀서 40세까지로 확대를 하면 남성 해외 장기 체류자는 7만 1,422명으로 5만 887명인 여성에 비해서 2만 명 이상이 웃돈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기 어려워진 게 국내 같은 경우 오래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현상은 더욱더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사고사도 많습니다. 뭐 교통사고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산업재해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군대에 가서도 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범죄로 인해 가지고 뭐 살해되는 경우도 남자가 더 많을 거고요. 또 남자가 여성들에 비해서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 12월 기준 교도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총 5만 5천 명인데 이 중 93%가 남자다.
물론 지금은 이 비율이 줄어들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애도 적지 않은 거야. 젊은 청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팍팍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현상적으로 보더라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요초 인구를 가지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미 북미,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요초 사회고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프랑스, 이탈리아는 남자의 성비가 95를 넘지 못한다. 초고령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90 미만이다.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더 오래 살죠. 남자들보다 좀 더 평균 수명도 남자가 좀 짧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사고 같은 경우도 남자가 더 많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더 많다 보니까 일본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아일보 결론은 뭐냐고 하면 한국도 이 같은 추세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30년 뒤에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비율이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현재, 이 현재라는 것은 2018년도입니다. 30대 후반 미혼 인구는 이미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모자란다. 5년 전에 이미 모자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5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158만 명인데 이거는 남성에 비해서 19,364명이 더 많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요초 현상이 두드러지는 거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가장 심한 요초 지역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요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해당 연령대의 미혼 여성이 즉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봤을 때 33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남성에 비해서 2만 5천 명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33만 명인데 남자가 그러면 이제 31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 거 2020년도에 나왔던 인구 총조사를 가져와 가지고 출생 성비를 본 겁니다. 이거는 5년마다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조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5에서 39세 같은 경우 출생 성비가 105.1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30에서 34살 108.7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출생 성비가 가장 꼬여 있는 데가 25에서 29인데 112.7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남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남자는 해외로 빠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25에서 29가 성비가 112라고 하더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뭐 사고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사고 쳐가지고 깜빵 갈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 때문에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그냥 초식화 절식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FM들 비혼 비출산 뭐 비연애 외치는 애들도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여성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여성시대 가도 아니 거기는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집단들인데 수시로 올라오는 거리 그런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이야기. FM들이 그러면 됩니까? 원래 비혼 비출산 하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 안 하겠다는 건 뻥합니다. 믿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티즌 분이 주장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봐도. 혼인율 자체가 높지를 않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인구 동향을 보면 역대 최저의 혼인 건수예요. 경쟁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데 무슨 성비 불균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출생 때는 성비 불균형이 심했지만 앞에 보셨던 것처럼 남자들이 그동안에 해외로 나가고 뭐 자살을 하고 사고를 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남자 숫자가 자연 감소했다니까요. 국내에 있는 남자 숫자가. 그리고 지금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비혼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결혼할 나이임에도. 이제 케이스는 다양하죠. 능력이 됨에도 안 하는 케이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비혼을 간 케이스는 그런 거죠.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소득이라든가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못 모은 남성들이 많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여기다가 투자를 했다가 크게 실패한 분들도 꽤 많아요. 이분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결혼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본인은 결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 와중에 지금 많은 남성들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 여성 싫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다. 나이 너무 많다. 등등등 이유로. 이 상황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여초예요. 여초. 여초고 이 상황도 있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있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 많이 몰려와 있어요. 특히 서울에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을 서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방 가는 경우가 꽤 많죠. 특히 공대생들의 경우. 충청도에도 기업이 많이 있고 경상도 전라도에도 보면 산업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여성들이 지방을 잘 안 가려고 해요. 뭐 충청도 정도까지는 뭐 그래도 가는 경우는 제가 제법 봤는데 경상도 전라도까지는 안 가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지금 수도권은 여초가 되어 있는 상태죠. 즉 수도권의 인프라를 포기하기 싫은 거죠. 지방 가면 뭐 친구가 없다느니 뭐 어떤 문화생활을 못 즐긴다더니 뭐 그런 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등을 다 본다면 결국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수도권만 한정하면 이미 여초입니다. 여초. 아까 앞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2018년도도 지금 서울은 이미 여초라고. 서울은 이미 여초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서울에서는 이미 여초고 2014년도에도 그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그나마 이제 남녀 성비가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수도권은 거의 같은 생활권이잖아요. 같은 생활권이니까 지금 2014년도 자료를 봐도 94.5예요. 94.5. 지금 최근에 조사한 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남자의 어떤 학력까지 따지게 되면 지금은 여초예요. 여초.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남녀 성비 불균형은 여자들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가스라이팅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저도 그동안에 속아왔는데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성비 불균형은 개소리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